식당 알바에서 수천억대 기업을 일군 한 남자는 말합니다. 경제적 파산 직전 바로 그게 제 위치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무서웠던 일은 항상 잔고 없음이라고 뜨는 제 계좌를 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을 주고 또 행동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속 멘토는 그 어떤 스토리보다 마음에 와닿고 또 나의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이시 헐리데이.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제가 인생에서 원했던 건 대단하지 않았어요. 단지 식당과 바텐더를 전전하며 벌던 최저 시급을 대체하는 것. 하지만 작았던 그 목표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파산 직전의 한 남자가 단 한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주하며 1000억 단위 매출을 가진 회사의 창업자가 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케이시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평범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으며 사업보다는 운동과 자신의 꿈이었던 배우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준비했죠. 하지만 20대 중후반이 되어도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직장도 없이 무작정 LA로 상경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데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드라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는 이렇게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테드는 당시 부유한 동네의 한 레스토랑의 매니저였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레스토랑에서 일해보지 않겠어? 당시 저에겐 돈이 너무나도 필요했기에 그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고 식당에서 서빙과 바텐더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네, 최저 시급을 받았지만 돈을 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평범했고 또 욕심 없던 삶을 살던 케이시. 함께 일하던 테드와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을 치우던 중 서로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깨닫죠. 그는 말합니다. 하루는 테드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케이시, 결혼했다면서? 정말 축하해. 그런데 결혼 반지는 끼고 있어? 저는 이 질문에 참아왔던 답답함을 쏟아냈습니다. 끼고는 있는데 너무 불편해. 운동을 할 때도 빼야 하고 일을 할 때도 방해가 돼서 고민이야. 넌 어때? 역시나 테드는 이 질문에 공감했고 무언가를 잘 잃어버리는 성격을 가졌다며 반지를 끼는 것은 기쁘지만 항상 잃어버린다고 했죠.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헬스장에 롤렉스를 차고 가지도 않고 철인 3종 경기에 구두를 신는 사람도 없죠. 즉 사람들은 각 활동에 맞는 액세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딘가에 일과 운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결혼 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서로 며칠간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때의 경험을 떠올린 케이시. 하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반지들은 하나같이 금이나 티타늄 혹은 금속으로 만들었고 일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 없었죠. 그리고 그때 케이시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집니다. 그런 반지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물론 사업 경험은커녕 배우를 꿈꾸던 케이시 그리고 식당의 매니저로 일하던 테드에게 처음부터 큰 자신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을 잠깐이나마 밝혀줄 자신들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케이시는 말합니다. 저희가 마주한 상황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없었기에 생활비가 적었지만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테드는 아이가 있었고 생활비도 많았지만 저축해놓은 돈이 저보다는 훨씬 많았기에 저는 제 시간과 노력을 쏟고 테드는 적은 시간과 노력 대신 더 큰 돈을 투자하며 삶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서로가 가진 모든 걸 내놨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합의로 사업 파트너가 됐죠. 물론 저의 목표가 컸던 건 아닙니다. 저에겐 단지 레스토랑에서 벌던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둘. 몇 달 동안의 노력 끝 준비된 건 단 하나의 아이디어 뿐이었습니다. 바로 실리콘으로 반지를 만드는 것이었죠. 신축성 덕분에 사이즈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운동과 일을 할 때 뺄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개를 판다면 반지를 잃어버리더라도 상관이 없었죠. 즉 그들은 결혼 반지를 끼는 목적이 과시가 아닌 존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케일로라는 이름까지 붙였지만 여전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케이스는 말합니다.
하루는 테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번 주에 열리는 한 호텔에서의 제조업 컨벤션에 그냥 무작정 가보자는 생각이었죠. 잃을 게 없던 저는 그러자며 동의를 했고 동네에 있던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금속으로 된 저렴한 반지를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의 한 업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실리콘으로 이런 반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제조업자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진 모든 걸 쏟아 첫 물량을 주문했어요. 사실 그 당시 둘의 재정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K씨가 가장 무서웠던 거는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거였죠. 그저 월세가 문제없이 빠져나가길 바랬고 상황은 테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가진 모든 걸 끌어모았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저는 완전히 빈털털이었기에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주 5일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고 저는 아침, 제 아내는 점심에 일을 시작했기에 아주 작은 낡은 자동차에서 쪽잠을 자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지내던 어머니 집 방 한 켠은 어느새 저의 사무실이 되었고 식탁은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곳, 그리고 테드의 집 차고는 재고관리 창고가 됐어요. 저희에겐 그 반지가 자유를 향한 티켓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바쳐 시작한 도전, 몇 달 후 첫 번째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수만 개의 반지 상자들은 테드의 차고에 쌓였고 두 사업가는 자신의 첫 제품을 확인했죠. 저희가 박스를 열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제품의 품질은 형편이 없었고 판매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쓸 돈이 없던 저희는 그 제품을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죠. 그대로 사업을 접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케이스는 어머니의 욕실을 뒤져보다가 끝이 휘어진 작은 가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눈썹 정리용 가위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위로 반지의 가장자리를 자르니 반지는 판매가 가능한 정도가 되었고, 그렇게 케이씨와 테드는 새로운 숙제를 마주합니다. 5만 개의 실리콘 반지를 손질하는 것. 그들의 노력은 몇 달간 지속되었고 침대와 거실할 것 없이 온 집안이 실리콘 반지의 파편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객을 찾는 단계로 넘어갔죠. 하지만 역시나 쉽지는 않았고 결국 몇 달 동안의 작업 끝 웹사이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시급을 쏟은 후 저와 테드는 런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뀔 줄 알았지만 사이트에 방문자는 전혀 없었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를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잔고는 여전히 바닥이었고 가진 거라곤 차고에 쌓인 5만 개의 실리콘 반지들 뿐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저희 브랜드를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도 전이었지만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반지를 선물하고 입소문을 타게 만드는 것이었죠. 제가 떠올린 사람은 대학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앤디라는 럭비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친분이 있던 그의 아내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결혼 축하해요. 저희가 새 회사를 시작했는데 앤디가 좋아할 것 같아서 선물로 제품을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몇 달 후 답장을 받은 케이스는 반지를 보냈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몇 달이 지났고 드디어 뿌린 씨앗의 결실이 보이기 시작하죠. HBO에서 앤디가 뛰던 럭비팀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첫 에피소드의 인터뷰 10분 동안 앤디는 그가 끼는 실리콘 반지에 대해 설명했죠. 이 반지가 너무 좋아요. 제가 뭘 하든지 심지어 경기장에서도 낄 수 있거든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제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제 직업을 상징하죠. 그에게 대본을 준 것도 아닌데 앤디의 메시지는 케이시와 테드가 정확히 원했던 완벽한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방영 이후 매출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죠. 그 순간 이건 진짜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또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무언가가 될 수 있고 이제 진짜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죠.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사업에 올인하는 것. 저는 이 전환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테드에게 가서 말했죠. 이제 나 퀘일로에 전념해야 할 것 같아.
첫 대답은 여유가 없다는 솔직한 답변이었지만 저는 이곳에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드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죠. 그렇게 레스토랑을 그만둔 순간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때 두 명의 창업자가 느낀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한 가지 아이템의 선두주자가 된 것, 그리고 수많은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올 수도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자본을 가진 투자자 그리고 사업가들이 더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로 시장을 독점하는 게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인 그들은 다른 브랜드들에게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어머니의 집 거실에서 200평 정도의 사무실로 옮겨갔으며 가족끼리 하던 사업은 어느새 100명의 직원, 매출은 3천억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는 말해요. 큰 회사를 만들자는 생각은 없었지만 더 나은 회사를 만들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나타났죠.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제 팀원들은 사업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함께라서 더 많은 성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기업가라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저희의 반지처럼 처음에는 형편없더라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일단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그렇게 고객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겁니다. 즉,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 혹은 제품을 어떻게 볼지 걱정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발목을 묶죠. 이게 성공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바보 같다고 할까? 이런 걱정들은 내려놓으세요. 모두는 각자만 생각하는 데 바빠서 당신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당신은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겁니다. 즉, 사람들은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문제가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당신만의 해결책을 통해 그들을 도우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시하는 건 사람들을 도울 기회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사람들의 문제, 아니 자신 삶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아무것도 없던 최저시급의 한 식당 알바에서 수천억대 사업가가 된 케이시의 스토리가 어떠셨나요? 사업을 알았기에, 사업가로 태어났기에 시작했다. 이런 변명은 케이시 앞에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남은 숙제는 단 하나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 걱정 말고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 보는 거죠. 아주 작게 말입니다. 이번 영상 케이시의 성공 스토리가 영상을 마주한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소중한 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